네, 현구간 시장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코스피가 1%대의 하락을, 코스닥이 2%의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드디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것도 포착은 됩니다. 하지만 지수가 반등의 기미는 아직은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지수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지 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자, 오늘 더드림 SNC 우혜진 대표,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상황을 보셨지만 수급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연속적인 매도는 또 이어지고 있죠. 거래소 쪽에서 1,800억 원가량, 코스닥에서 1,400억, 선물 쪽에서도 5천 계약 넘게 팔자세고요.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 매도가 거래소 쪽에 중점적으로 쏟아지고 있다는 것도 아무래도 시장 부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떤 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지 개장 직후보다 10시 구간에 더 낙폭이 커지는 이유를 일단 찾아봐야겠죠. 김도구 대표님, 이유가 좀 발견이 되십니까? 사실 복합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저는 가장 먼저 좀 꼽고 싶은 것이 이제 댈러스 연은 총재께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지금처럼 만약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좀 탄탄하게 회복 기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FOMC 때 금리를 완만하게 내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들이 충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지지율이 올라갔다더라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고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정책적 불안성까지도 고려를 해보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미국 국채 금리가 간밤에 상승했던 폭은 11bp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0.01% 포인트가 상승을 하게 된 격인데 여기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증시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건 좀 과잉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우려를 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병력 파견을 진행한 증거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동북아 지형에 대해서의 어떤 지정학적 문제들이 계속 커질 위협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유럽과 이제 미국에서의 전략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쟁을 진행하고 있죠. 물론 휴전 중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이제 휴전 국가라는 그 서름이 좀 이번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가장 최고로 이제 순매수가 높았던 게 코스피 인버스 상품이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신다라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레버리지를 더 순매수 경향이 좀 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선실이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외국이나 기관들도 이제 이 간밤에 났던 이슈들로 인해서 좀 동요를 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을 먼저 남겨주셨는데 우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실까요? 미국의 대선이 아무래도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높고 이미도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변동성이 커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선 왜 그러는 거예요?라는 이제 우리 앵커님 질문에는 네. 참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 할 말이 없다. 네. 할 말이 없다에 대한 네.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트럼프든 해리스든 계속해서 트레이딩에 대한 관련된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지만 계속 일관된 의견으로 말씀드렸던 게 의미가 없다. 사실은 대선은 정말 그 투표함을 열어봐야 안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대표님께서도 이야기를 다 해주셨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증시가 빠지는 이유, 이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너무나 많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악재 또 그 중심이 잡히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그 투자 심리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 때문에 사실 우리 증시는 안 그래도 요즘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욱더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그런 자금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지금 더욱더 힘든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악재들 뭐 전쟁 이슈라던가 뭐 대선에 대한 이슈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그런 불안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지금은 찾는 거에 대한 부분에 너무 좀 신경을 쓰게 되면은 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멘탈 잡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난 여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우리 시장 아직 방향을 잡지 못했는데 저는 그래도 사실 10월 정도 되면은 뭐 대선이나 이런 이슈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방향을 조금씩은 좀 단단하게 잡혀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의 그런 시장에 빠지는 것은 사실 어떠한 큰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서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이야기 뭐 오늘 이따가 뭐 하기는 하겠지만 뭐 젠슨항도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아무래도 AI에 대한 거품론이 나왔을 때 굳건한 의지를 가져갔는데 결국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굳건한 의지와 여러 가지 흔들리는 투자 심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증시에 등락이 좀 오고 간다.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좀 마음도 편하고 좀 멘탈을 잡기가 그런 괜찮은 그런 지금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 대표님이 해주신 이야기가요. 팩트체크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할 만한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시장을 이끌 모멘텀도 꽤 없어서 재료 자체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시장 흐름이거든요. 그렇다면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김덕호 대표님, 이런 모멘텀 없는 시장, 주도주 부재한 시장 너무 길어져서 많이들 지치실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 한 방에 우리 시장에 필요하겠습니까? 뭐 일단은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가 사실 지금은 어떤 게 좋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이 반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도 우리가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폭발적으로 날아갈 거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간이 꽤 오랫동안 지연되다 보니까 이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손절을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던 분들은 일단 어떻게든 단기 차익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급등 섹터들 좀 추격매를 하는 경향들이 좀 많아졌고 오히려 신입으로 다시 이제 신규로 이제 진입을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이제 빨리 인하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완화를 하지 않네? 그러면 당연히 비싼 대출을 받아서 비싼 이자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해도 문제. 왜?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걸 반증하는 현상이고요. 오히려 인하를 천천히 지연을 시킨다고 하면은 기존 투자자의 손실이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아이러니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일단 뭐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도 중단이 돼야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북한도 파병을 하지 않을 테니까 어떤 뭐 국내에 대한 어떤 투자 신뢰도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겠죠.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어떤 하락을 더 추가적으로 대비한다. 뭐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오늘 장의 패닉을 이용해서 더 극단적으로 매도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손실을 확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 장기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일단 개인 투자분들이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옥석 구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돌과 옥을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과 옥 중에서 옥을 가려내는 선별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가 꽤 오랫동안 이 답보 상태 그리고 하락 상태가 좀 누적이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가려낸 옥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을 잘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쯤에는 그래도 월봉 기준으로 이제 거래량을 좀 분석을 충분히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지수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좀 쏠림이 컸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오버행 이슈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당연히 차익 매물 혹은 과감한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서 지금은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종목을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어떤 지수 대비했을 때의 선방 여부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손실폭이나 혹은 수익폭에 대비를 했을 때에 대한 주가의 어떤 민감도들을 구분하셔서 저는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재정비를 하시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한 템포 쉬어가면서 마음을 좀 더 굳건히 하고 내 포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
즉 재정비하는 시기로 잘 활용하자라는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안에서 꼴찌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구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섹터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죠. 밤사이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를 종가 기준으로 드디어 경신을 합니다. 4%가량 상승하면서 143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궁금한 건 국내 반도체가 이 훈풍을 왜 제대로 받아가지 못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도 반도체주가 다 같이 올랐던 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증시로 이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야 완전 똑같은 흐름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오 대표님, 저희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국과 똑같이 갔던 겁니까? 엔비디아 올라서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엔비디아 상승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엔비디아 그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우려, 과잉이다,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거의 다 씻어내리는 그런 재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AI 이제는 정말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 부정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의견이 계속해서 분분해서 나뉘긴 하겠지만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했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jensen항이 계속해서 굳건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사실 지금 AI에 대한 여러 기업들의 투자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제는 AI 하면 전력 이어지듯이 정말 이제는 AI에 대한 부분들 모든 PC나 여러 가지 우리 사용하는 간단하게 우리가 바로 접할 수 있는 모바일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것만으로 봤을 때도 AI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사실은 AI 아직까지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저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안에 스며들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AI에 대한 그 단어 자체가 어색하거나 아니면 이 단어를 언급을 안 할 정도로 우리 안에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발전하고 있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더 올라갈 길은 남았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 사실 우리 미국 시장이 이렇게 엔비디아가 같이 가게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바로 따라 올라야 되는데 그런 흐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사실 저는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있어서 외국인의 그런 수급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지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포지션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전부터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전부터 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좀 한방 심리가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 조금 크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불안한 요소는 좀 빼고 가겠다에 대한 그런 투자의 심리들, 매수와 그 매도에 대한 그런 심리들이 좀 커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그런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지수 흐름들도 그 투자에 대한 그 매도세가 조금 꺾이지 않으면서 좀 미국 시장과 같이 좀 가야 되는 부분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다라고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 시장들 반도체 관련된 부분 좀 잡으려면 어느 정도 투자의 심리가 좀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의 트렌드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우상향의 흐름들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시장들 저는 좀 단기적으로 앞으로도 좀 큰 종목들도 장기적인 대응보다는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우리가 조금 손실 없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이 반도체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비만 치료제나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엄청 쏠리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뒤에서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지만 어떻게 반대로 봤을 때 반도체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요. 그 수급이 사실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슈가 계속 나오더라도 우상향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나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좀 지키기 위해서는 좀 긴 호흡보다는 좀 짧은 전략으로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계좌도 같이 지킬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장을 따라서 국내장이 움직이려면 수급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 자체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경조화되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라는 걸 좀 짚어주셨거든요. 그 가장 큰 배경에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의 최장기간 매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금액으로만 치면 6조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력을 잃은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58,100원까지 저점을 더 낮췄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삼성전자 하방이 아직도 열려 있는 겁니까? 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방을 확신할 수 없는 것도 뭐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뭐 파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좀 약재설이 좀 많이 더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증시만 보더라도 사실 뭐 지수도 하락을 많이 하지만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은 또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 이제 방산주들이 좀 일부 좀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 관련 리스크가 나타나면은 뭐 빅텍, 스페코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좀 봤을 때 삼성전자가 오늘 흔들리는 정도의 2% 내외에서의 흔들림은 사실 이제 뭐 대북 리스크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일단 모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뭐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생성 AI폰을 뭐 유럽 시장에도 계속 공격적으로 좀 출하를 하고 있고 중국 내 점유율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유인책을 쓰고 있다는 점들이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1등을 유지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외부적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적 환경에서는 일단 지금 이제 인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절대 강자였다가 SK 하이닉스와 역전됐던 현상도 어떻게 보면은 비용 감축이라는 목적으로 이제 고급 인력들을 이제 대량 해고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뭐 기술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발전도가 많이 더뎌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우리가 이제 HBM 관련해서도 뭐 삼성전자가 SK한테 결국은 졌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도 지금 SK 하이닉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큰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더 적극적인 유인책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부정적인 부분들은 당분간은 조금 더 유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코스피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을 대변하는 벤치마크의 역할로서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 시장이 사실은 해외에 비했을 때 먹거리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당분간은 오히려 지금 하방 지지를 만드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삼성전자가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인텔과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큰 그림에서 사업적인 영역을 저희가 넘나들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 안에서만 내용을 놓고 본다면 인텔법, 뭐 미국의 반도체법을 저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이 인텔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많은 상황에서 그런 기업과 삼성전자가 협업을 한다면 시장 안에서 회복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란 관점도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우선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엇갈리는 전망들을 좀 지금 뒤치락 엎치락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 AI, 그 HBM에 대한 어떤 확실한 결과물, 이제 트렌드를 앞으로 정말 따라가는 확실하게 그 뭐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결론이 딱 지어지기 전까지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은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좀 당분간은 바라보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주주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뭐 장 차관부터 시작을 그렇죠.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가족들까지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기사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기사들 물론 이슈 재료 나오는 거 사실 다 우리가 그런 재료들을 바라보면서 리포트도 보고 여러 가지들도 보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은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삼성전자 이슈, 뉴스 등은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신 건데요. 그럼 SK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서 상승 출발했다 지금은 보합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반도체주 전반에
회복의 신호탄이 되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반도체주 안에서도 차별화가 더 짙어지는 계기가 될지 이에 대한 궁금증도 더해집니다. 김덕구 대표님이 도와주시죠. 일단 뭐 저는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종목별로 좀 옥석 가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좀 조정 여파가 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쁘다고 하더라도 뭐 정말 예상만큼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일단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보다는 실적 발표를 먼저 하게 되는 격이죠. 자, 우리가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항상 어떤 종목을 떠올립니까? SK 하이닉스, 뭐 장비단에서는 한미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에 대해서의 대응이라고 한다면은 실적 발표 때 떨어지는 부분들은 그냥 매를 먼저 맞은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빨리 맞고 나야지 빨리 또 털고 일어나서 뭐 공부에 더 집중하든 일에 더 집중하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는 이번에 실적이 만약에 나빴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지금 12개월치 물량의 선도 물량 계약이 벌써 지금 뭐 매진이 됐다더라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와중에서도 그럼 당연히 지금 HBM을 납품을 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의 그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먼저 반영된 격이다. 다만 그 기대감에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실적은 너무 좀 과잉으로 좀 잡히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일시적인 매물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손바뀜이 조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지수 대비했을 때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오늘 코스피만 하더라도 지금 760개가 넘는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는 와중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금 한 120개 정도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승 내지 좀 일종의 보합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조금 비중을 좀 이때는 좀 줄이셔서 현금을 좀 일부 확보하셨다가 이후에 이제 시장이 다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방 지지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질 때 쓸 수 있는 예비 자산으로 운용을 하시자라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반도체 안에서도 조금은 저희가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한 템포 조절하면서 가자라는 조언이 나왔는데요. 자, 그럼 이제 반도체를 볼 때 레거시보다는 AI 쪽으로 저희가 선별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우 대표님, 그게 정답일까요? 우선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또 앞으로의 제가 AI는 트렌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뭐 해도 AI. 그래서 당분간은 뭐 당분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앞으로는 레거시보다는 AI 쪽으로의 우리가 투자 또 그쪽으로의 눈을 좀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아무래도 반도체를 이끄는 그런 사이클 자체가 그런 동력이 좀 AI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 대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밑에 따라오는 부분들도 AI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지금 시장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AI 반도체 쪽으로의 그런 지금 뭐 기업들의 투자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지금 뭐 한 2주 전부터 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 보이고 있죠. 그래서 AI 당분간 조금 더 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AI 반도체 쪽으로의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이 두 가지 구분을 하자면 AI 쪽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레거시보다는 AI 쪽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집중한다면 그쪽이 맞겠다라는 의견으로 두 분께서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봤고요. 그런 가운데 시장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코스피 1.2%의 하락을, 코스닥은 2%의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어서 종목을 통해서 시장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한 종목씩 봅니다. 먼저 G2파워. SMR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재료 있는 G2파워가 원전 대장주로 오늘 우뚝 섰습니다. 미국 파이브스톤 에너지 그룹과 MOU를 체결한다는 소식에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김덕구 대표님, 원전주 테마라는 분석이 많지만 지금처럼 시장 추세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전주 다시 한번 비중을 좀 늘려볼 계기는 어떨까요? 오히려 지금 늘리는 거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늦었습니까?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반도체주 AI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인프라 투자, 설비 투자. 그래서
발전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원전 관련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선주들. 그럼 이제 이 다음 테마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또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또 다시 활용하는 뭐 공랭식 그리고 이제 액침 냉각 관련된 부분들이 또 부각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면 원전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 이때는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예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보합권 내지는 수익권이 났던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또 오늘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 다음 순환매를 좀 기대할 수 있는 테마들을 좀 미리 선점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주 전략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미용기기 안에서도 클래시스가 재료왕고 장 초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가 이루다 합병 때 발행한 대규모 신주 상장 부담, 여기에 대주주의 매각 추진설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래 꼬리를 달고 약간은 회복했는데 회복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6%대 급락이에요. 전략 주시죠. 우선은 뭐 이거 뭐 악재가 굉장히 많이 겹쳐 있죠. 뭐 매각에 대한 부분들, 네. 뭐 사실 무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그냥 한 번 찍히기만 해도 그 투자의 심리에 대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어찌됐든 이 주식 수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주들이 너무나 반기지는 않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자, 근데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미용 기기에 대한 부분들, 이제 미용 기기 전반적으로 K 뷰티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조금은 해소가 된다면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락하는 부분들을 좀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너무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갑자기 뭐 매도를 한다거나 너무 손절에 대한 그런 큰 부분들은 조금 가지고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보고 그때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게요. 어제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추가적인 강세 보이는 YG 플러스입니다. 땡큐 로제. 신곡 아파트가 흥행을 나타내면서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 유통사로서의 매력이 부각되는 건데요. 주가만 놓고 보면 7개월 전 주가로의 회복이 이 며칠 사이에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참 이게 가능한 일인가도 싶고, 연속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겠죠. 김도구 대표님 도와주세요. 일단 YG 플러스는 뭐 어제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이제 거래 쏠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신곡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영어가 아니죠. 콩글리시입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APT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해외까지도 이제 진출이 되고 있는 원인은 이 아파트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랑 해외랑 다릅니다. 해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 대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사실은 이제 좀 소득이 좀 적은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원룸과 비슷한, 그러니까 좀 작은 형태의 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가사에도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작은 아파트에서 내가 이제 뭐 홈파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지금 사실 경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사실은, 미국 청년들도 뭐 실업 문제를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좀 살기 힘들지만 뭐 안빈낙도 하는 느낌으로서 이 노래를 들을 때 되게 좀 편안하다. 공감대 형성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에 이제 블랙핑크와 마찬가지로 이제 엔터주 중에서는 가장 또 빠르게 또 이제 인지도를 또 쌓아왔던 만큼, 과거 이제 2020년에서 2021년도 이때도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하이브의 이제 BTS와 더불어서 이제 블랙핑크가 또 YG 블랙핑크가 또 이제 좋은 움직임을 만들면서 또 낙수 효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YG 플러스를 비롯해서 YG 그룹을 좀 추경 매수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뭐 기존에 있던 4대 빅히트 중에서 나머지 3대 기획사들, 그리고 뭐 화장품주라든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좀 누겨 보신다라면은 좋은 수익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시장 볼 수 있는 전략들 세워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매도하는 물량이 매수 물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저희가 그 포인트를 알아봐야겠죠. 수급의 참견으로 이어지겠습니다.